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자신이 작곡할 때 쓴 피아노 연주 기법이나 막 새로운 화성 같은 거에 특허를 딱 내서 다른 후배 음악가들이 그 기술을 절대 못 쓰게 막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삭막하네요. 그렇죠. 아마 이 예술계는 거기서 완전히 멈춰버렸을 거예요. 예술이라는 게 원래 서로 막 영감을 주고받고 훔치기도 하고 변형하면서 감동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게 예술의 본질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현대 음악이 바로 그런 귀괴하고 우스꽝스러운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텍스트가 바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대 음악계가 정확히 그런 차갑고 계산적인 경쟁의 늪에 빠져버렸다고 아주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독서실 책상 앞에서 혹은 막 등하굣길 버스 안에서 치열하게 수능이라는 산을 넘고 계실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완전 환영합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할 깊은 탐구의 미션은 바로 여러분의 멘탈을 아주 제대로 흔들어 놓았던 그 텍스트죠. 2026년 3월 고3 모의고사 21번 영어 영역 지문입니다. 아, 진짜 악명 높은 지물이었죠. 오늘 이 시간의 목표는 단순히 그 까다로운 영어 문장들을 우리말로 기계처럼 직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수능 영어에서 오답률 1위를 차지하는 이런 추상적 예술 지문들은 단순히 단어 뜻만 안다고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문 기조에 깔려있는 현대 음악의 역설, The Paradox of Modern Music이라는 깊은 철학적 주제를 완전히 씹어먹어 볼 겁니다. 복잡한 문법 용어 다 빼고 작가가 도대체 왜 이런 비판을 던졌는지 그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 볼 거예요. 네, 이 과정이 딱 끝나고 나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은 아무리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텍스트를 마주하더라도 그 뼈대를 단숨에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지문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이자 대립 구도부터 바로 짚어볼까요? 슬라이드에 딱 나와 있죠. Innovator vs. Inventor. 혁신가 대 발명가입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는 게 이 글을 뚫어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수능 영어나 학술적인 글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전개 방식이 바로 대조, 컨트라스트거든요. 대조 구조 진짜 중요하죠. 네, 이 지문은 첫 문장에서부터 아주 명확하게 예술가의 올바른 정체성이 무엇인지 선을 긋고 시작합니다. 그럼 그 핵심이 담긴 첫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brilliant musician can in fact be an innovator without strictly speaking being an inventor. 뛰어난 음악가는 엄밀히 말해 발명가가 아니고서도 사실 혁신가일 수 있다. 발음 좋으신데요. 딱 그 문장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비유가 하나 있거든요. 약간 스티브 잡스와 토머스 에디슨의 차이 같아요. 잡스와 에디슨이요? 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기존에 있던 통신 기술이나 터치스크린, 인터넷을 융합해서 스마트폰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든 이노베이터, 즉 혁신가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걸 엮어낸 거죠. 반면에 전구 그 자체를 실험실에서 막 무에서 유로 만들어낸 에디슨 같은 사람은 인벤터, 즉 발명가고요. 그러니까 작가는 음악가란 모름지기 잡스 같은 혁신가여야지 에디슨 같은 발명가의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건가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예술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어요. 음악을 비롯한 예술은 실험실에서 전혀 새로운 물질이나 법칙을 찾아내는 그런 scientific discovery, 과학적 발견이 아니거든요. 아, 과학이 아니다. 네, 이미 존재하는 음계나 악기를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새로운 방식의 표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위대한 음악가를 이노베이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기준이 딱 세워지네요. 이 기준을 세우고 나면 글의 다음 논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예술에 막 과학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에게 작가가 날리는 일침이 바로 등장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In such cases, those who expect great discoveries will be disappointed. 그러니까 음악에서 위대한 발견, discoveries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거다라고 아주 단언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수험생 여러분이 반드시 꼭 챙겨가야 할 분석적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오, 꿀팁인가요? 네, 글을 읽으실 때 작가가 어떤 단어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또 어떤 단어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았는지 마음속으로 색깔을 칠해보는 거예요. 아, 색깔 칠하기. 이 지문에서 이노베이터, 혁신가는 예술의 진정한 본질이자 긍정의 키워드입니다.
반면에 인벤터, 발명가나 discoveries, 발견 이런 단어들은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잘못된 접근 방식, 즉 부정의 키워드인 거죠. 그러니까 음악에서 자꾸 무언가를 발명하려고 하는 순간 예술은 방향을 잃게 된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와, 이렇게 혁신과 발명이라는 철학적 렌즈를 딱 끼고 보니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였던 그 딱딱한 문장들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글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당연히 드는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음악이 과학적 발명이 아니라면 왜 도대체 현대 음악가들은 자꾸 무언가 새로운 걸 막 발명해내려고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요? 그냥 아름다운 곡을 쓰면 되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작가가 엄청 날카롭고 약간 무서운 비유를 하나 던집니다. 사실 이 지문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네, 그 부분 텍스트를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작가가 현대 음악계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The eager need for novelty, so characteristic of the escalating modernist auction. 네, 거기죠. 해석을 해보면 점점 고조되는 현대주의적 경매의 전형적 특징인 새로움에 대한 열렬한 갈망. 여기서 escalating modernist auction, 즉 고조되는 경매장이라는 표현이 진짜 흥미롭거든요. 네, 미술품 경매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경매장에서는 남들보다 더 높고 더 파격적인 숫자를 불러야 막 이목을 끌고 가치를 인정받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튀어야 하니까. 작가는 현대 음악가들이 예술의 전당이 아니라 마치 그 자본주의적 경매장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남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귀괴한 소리나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극한의 기교를 선보여야만 자기들 가치가 올라간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게 바로 새로움에 대한 열렬한 갈망, eager need for novelty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딴지를 좀 걸고 싶은데요. 아니, 음악가들이 기술이나 기교, 즉 테크닉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건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화려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작곡가가 더 막 복잡한 화성을 만들어내면 우리 같은 관객 입장에서도 더 풍성한 음악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왜 이걸 굳이 부정적인 경매장으로 묘사하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기술이나 기교 그 자체는 죄가 없죠.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왜 나쁘겠어요. 맞아요. 잘 치면 좋죠. 하지만 작가가 파놓은 철학적 함정은 그 목적이 전도되는 현상에 있습니다. 이 문장의 뒷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하거든요. 이렇게 새로움에 집착하는 태도는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느냐. 바로 음악적 행위가 하나의 사물, 어띵이라는 관념을 수반한다고 말합니다. 네. 음악이 사물, 그러니까 어띵이 된다고요? 네, 예술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과 영혼의 교감인데 이것을 마치 자를 대고 길이를 재거나 저울에 올려놓고 막 무게를 달 수 있는 구체적인 물건처럼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아, 수치화할 수 있는 물건처럼요? 그렇죠. 그렇게 사물화되어버린 음악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작가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Music is no more than technique alone. 음악은 단지 기교, 오로지 기교 그 자체일 뿐으로 전락해버린다고요. 와, 영혼이 싹 빠져나가고 진짜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네요. 여기서 no more than이라는 표현이 아주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네, 구문 해석 팁을 드리자면 no more than A는 단지 A일 뿐이다 라고 해석하잖아요. 네네, 보통 문법책에서 오직 뭐뭐일 뿐이다 라고 기계적으로 외우는데 이 문맥 속에서는 진짜 고작 기교 따위로 쪼그라들고 말았다. 이런 작가의 깊은 한숨이 느껴져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문법 구조를 아는 걸 넘어서서 작가의 어조, 톤을 읽어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독해력이거든요. 감동을 주기 위해 기교를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교를 자랑하려고 음악을 수단으로 써버리는 그 주객전도의 상황을 아주 신랄하게 꼬집은 겁니다. 와, 그렇다면 이렇게 감동은 싹 사라지고 오직 새로운 기교에만 집착하게 된 현대 음악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귀괴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을까요? 이 글의 작가가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일상적인 비유를 듭니다. 네, 아주 재밌는 부분이죠. 저는 이 문장 읽고 무릎을 탁 쳤거든요. 제가 역동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And just as technique is the consequence of an indefinite process of perfection, with each automobile or kitchen appliance show introducing what is new and improved in comparison to last year's. 네. 자동차나 주방용품 전시회가 작년 모델과 비교해서 무엇이 새롭고 개선되었는지 소개하는 것처럼 이거 완전 매년 가을마다 열리는 그 IT 기업들 신제품 발표회랑 똑같잖아요. 아, 맞아요. 완벽한 비유네요. 막 CEO들이 무대에 탁 나와서
올해 스마트폰은 작년보다 카메라 화소가 20% 더 좋아졌고요. 1mm 더 얇아졌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 모습이요. 네네. 백화점 가전 코너나 자동차 모터쇼 가면 가장 크게 붙여있는 슬로건이 뭡니까? 바로 New and Improved, 새롭고 개선된 이거잖아요. 맞아요. 항상 붙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탁기나 자동차는 스펙이 좋아지면 무조건 더 좋은 제품이 맞습니다. Faster, more farther, more powerful 다 좋죠. 하지만 음악이 그런가요? 절대 아니죠. 작년에 나온 교향곡보다 올해 나온 교향곡이 음표가 10개 더 많다고 해서 그게 더 개선된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1960년대 비틀즈 음악이 지금 듣는 막 최신 팝송보다 스펙이나 기교 면에서 좀 떨어질지는 몰라도 그 감동의 크기가 덜하다고는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작가가 지적하는 음악적 진화의 착각, 일루션 오브 뮤지컬 에볼루션입니다. 작가는 현대 음악가들이 마치 가전제품 제조사들처럼 행동한다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진짜 블랙 코미디네요. 네, 이 단락 전체가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작가는 이 기괴한 현상을 마치 국가 간의 군사력 경쟁에 빗대어서 The Musical Arms Race, 즉 음악의 군비 확장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우와, 예술가들이 군비 경쟁을 한다고요? 단어 선택이 진짜 살벌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들을 써서 이 삭막한 경쟁을 묘사하고 있는지 저희가 수능 어휘 포인트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글을 딱 읽으실 때 굉장히 이질감을 느껴야 하는 대목입니다. 예술을 다루는 지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막 폭격처럼 쏟아지거든요. 네, 제가 영어로 한번 던져볼게요. 첫 번째로 breaking its predecessors' records. 네, 선배들이 남긴 기록을 무자비하게 깬다는 겁니다. 예술을 무슨 올림픽 육상 경기처럼 기록 갱신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와, 그리고 두 번째, unfashionable and outmoded. 이건 뭔가요? 전임제들의 음악, 그러니까 이전 것들을 유행에 뒤떨어지고 구식인 범주로 강제로 막 몰아넣는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 보이려면 과거의 것은 무조건 폐기 처분해야 할 낡은 것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거 진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싸움 같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활용점정이 있거든요. 자신의 새로운 기교에 대해서 무려 특허를 주장한다고 나옵니다. 아, 이거네요. Claims the patent. 네, claims the patent on the invention, 즉 그 발명품에 대해 특허권, 페이텐트를 낸다는 겁니다. 오 마이 갓. 서두에 제가 상상했던 그 끔찍한 모짜르트의 특허권이 현실이 된 거네요. 내가 만든 화성, 내가 만든 연주기법이니까 아무도 따라 쓰지 마. 이렇게 법적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광경. 이게 어떻게 음악입니까? 그냥 차가운 지적 재산권 분쟁이지. 바로 그겁니다. 작가는 특허, 기록, 구식 같은 아주 상업적이고 기술적인 어휘들을 의도적으로 막 음악 지문에 끌고 들어왔어요. 예술성을 상실하고 기술주의에 매몰된 현대 음악의 민낯을 아주 뼈아프게 폭로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뼈 때리는批편이네요. 자, 이렇게 치열하고 차가운 군비 경쟁의 끝에서 결국 현대 음악가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될까요? 이 숨막히는 지문의 결론이자 작가의 최종적인 한탄이 담긴 마지막 문장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 아주 중요하죠. 제가 좀 과장된 어조로 한번 읽어볼게요. In an era where pastiches of scientific investigation have become quasi-universal, musicians owe it to themselves to become researchers, just like everyone else. 네네. 자, 과학적 연구의 모방작이 거의 보편적이 된 이 시대에 음악가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연구자, researchers가 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단어가 하나 딱 눈에 띄거든요. 바로 pastiche입니다. pastiche. 맞습니다. 결정적 단서죠. 패스티시는 원래 문학이나 미술에서 여러 스타일을 막 섞어 만든 혼성 모방작, 그러니까 남의 것을 흉내낸 작품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흉내낸 작품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작가는 이 단어를 아주 강력한 비꼬기, 즉 사케스틱 크리틱의 용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걸 흉내냈다는 건가요? 현대 음악가들이 예술가의 혼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하얀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처럼 실험실에서 과학적 연구, 즉 scientific investigation을 하는 척 흉내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대박. 감동을 창조해야 할 음악가들이 전혀 새롭지도 않은 막 기교적 실험들만 늘어놓으면서 스스로를 대단한 연구자인 양 포장하고 있는 꼴이 우습고 비참하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Musicians owe it to themselves to become researchers. 음악가들은 스스로 연구자가 되어야만 한다. 이 구절이 약간 음악가들의 발전적인 미래를 응원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술가가 예술가이기를 포기해버린 차가운 기술자가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씁쓸한 조소, 탄식이었군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결국 이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일관된 철학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이 복잡한 지문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꼭 반드시 그려두어야 할 핵심 대조표, 즉 컨트라스트 매트릭스를 요약 정리해 볼까요? 오, 좋습니다. 제가 왼쪽 진용, 그러니까 작가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참된 예술의 속성을 부를 테니까요. 전문가님께서 오른쪽 진영, 즉 비판의 대상인 현대주의의 속성을 딱딱 비교해 주시죠. 네, 아주 좋죠. 제가 받아치겠습니다. 먼저 정체성입니다. 참된 음악가는 위대한 혁신가, 이노베이터입니다. 반면 길을 잃은 현대주의자들은 스스로를 발명가이자 연구자, 즉 인벤터이자 리서처로 착각하고 있죠. 오, 대비가 확 되네요. 그들이 집중하는 대상, 참된 음악가는 감동을 주는 위대한 예술 그 자체, Great Art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현대주의자들은 오로지 사물화된 기교, 단순 기교인 테크닉에만 집착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의 방식입니다. 참된 음악의 발전은 시대를 초월함, 타임리스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음악의 발전은 그저 특허권과 군비 경쟁, 즉 arms race와 패턴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와, 여러분, 이 명확한 이분법적 구조가 딱 보이시나요? 앞으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런 철학이나 예술 지문 마주했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작가가 어떤 개념들을 대조시키고 있는지 이 뼈대만 찾아내면 빈칸 추론이든 주제 찾기든 답이 10초 만에 보일 겁니다. 맞습니다. 문장이 좀 길고 단어가 어렵다고 기죽을 필요 전혀 없어요. 이 매트릭스만 그릴 줄 알면 다 풀립니다. 진짜 강하게 격려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탐구 정말 소름 돋게 재밌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그 단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지루하고 딱딱한 텍스트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보통 다들 그렇게 느끼죠. 네, 그런데 문장들을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나니까 예술의 본질이 막 기술적 진보와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대한 작가의 아주 날카롭고 슬픈 통찰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어를 해석하는 걸 넘어서서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확 넓어진 기분이에요. 진짜 아하 모먼트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런 깊이 있는 텍스트가 단순히 시험용으로 한번 쓱 소모되고 버려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이유이기도 하죠. 고3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독해하고 있는 그 수많은 지문들 속에는 오늘처럼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식인들의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논리적 사고의 과정이 다가올 3월 모의고사에서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들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이 놀라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독서실 책상 앞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거리 하나를 질문으로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질문을 다 읽고 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이 작가의 경고처럼 모든 음악이 오로지 최신 기술과 막 기교를 뽐내는 경쟁의 장으로만 남는다면, 그래서 서로 밟고 올라서서 막 특허를 쟁취해야 하는 그런 곳이 된다면, 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막 깊은 위로를 받는 그 감동의 자리는 대체 어디로 사라지게 될까요? 아,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 밤 공부하다가 머리 식힐 때 듣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속 그 음악은 마음을 움직이는 혁신인가요? 아니면 그저 화려한 기술로 포장된 발명품인가요? 다들 한 번씩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는 다음 깊은 탐구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워줄 새롭고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된 수험 생활, 여러분의 그 끈질기고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였습니다.